편사음에 대해서 뭐 잠깐 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자, 지역 그 다음에 종목 뭐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지역은 우선은 뭐 서울, 그 다음에 평양, 개성, 우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을, 나도 뭐 서울부터 얘기하거든. 그게 왜냐하면 이게 저 서울 중심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서울에서, 우선은 종목을, 택견은, 평양에서는 날파람이지, 개성에서는 수박이거든. 수박치기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수벽이라고도 하고, 그 용어는, 조금 혼용이 되고 있지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뭐, 지금 택견이라고 하는 것도 막, 택견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섞거든. 그거를, 관련어라고 하는 거예요. 관련어. 그래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편싸움은 1대1이 아니고 1대1의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1대1의 어떤 격투적인 게 아니고 다수 대 다수예요. 다수 대 다수로 하는 것을 편싸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서울 지역에서 했던 택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역하고 종목이잖아.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자, 서울 지역에서 했던 택견이 1대1로 했다, 안 했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 서울 지역에서 했던 택견이 1대1로 했다. 이거는, 이제 최근의 기록이지. 그 택견이 한 200년을 못 넘어가거든, 역사가. 1대1로 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어. 그리고, 정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는 뭐 한 것 같아. 그런데, 서울에서 했던 택견은 다수 대 다수로 하는 편싸움이 없어.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서울 지역에서 택견을 했다. 택견을 또 부분적으로 했지. 그 당시에. 자,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차치하고 서울 지역에서 했던 택견을 다수 대 다수로서 그래 택견하는 사람들 한 몇십 명 이쪽에 몇십 명 해가지고 지금 같은 패싸움이요. 편싸움을 했냐? 다수 대 다수로 택견으로 그래 발차기 하면서 서로가 택견으로 편싸움 한 기록이 있나? 무능 기록이 없어. 자체가 없어. 그다음 정언이 있나? 1대1로 뭐 했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있지. 교차 확인은 잘 안 되지 뭐.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 했던 택견은 다수 대 다수로서 편싸움했던 기록 자체, 구체적인 정언 자체가 없어. 자, 그런데 평양에서 했던 날파람은 어떠냐? 1대1로 했다. 이것도 최근의 기록이긴 하지만, 이것도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정언도 있어. 교차되는 정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도 날파람은 다수 대 다수가 있는 거예요. 다수 대 다수가. 이렇게 해줄게요. 여러분들 지금 자 서울에서 했던 택견은 1대1 다수 대 다수 이렇게 봤을 때 자 서울에서 했던 택견은 1대1 어떤 기록도 있고 정언도 있어. 그 다수 대 다수는 기록도 없고 정언도 없어. 평양에서 했던 날파람은 1대1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정언도 있어. 그 다음에 평양에서 날파람은 다수 대 다수로서 했다. 이것도 기록이 있고 정언이 있습니다. 맞지? 또 가장 최근에 또 뭡니까 이게 이 부산에 거주하는 이제 물론 목사님이라든지 평안도 1세대, 2세대 분들 정원 평안도 날파람 평안 박쥐 관련해서 이제 조사 보고서가 공개가 됐잖아.
거기에 봐도 이게 확인이 된다. 다수 대 다수로 한 게. 평양에서 했던, 평양에서 했던 날파람은, 그러니까, 편사음은, 아이고, 자, 석전이라고 하는 것은 돌 있잖아, 돌로 하는 편사음이요. 그 다음에, 몽둥이가 있어. 곤봉이라고도 하고, 융보방망이 같은 거를 들고 했는데, 그 곤봉을 들고도 편사음을 했어. 그리고, 도구를 들지 않은 채, 맨손, 그러니까, 맨몸으로, 이렇게 편사음을 했다고. 그런데, 서울에서 맨몸으로 했던 택견은, 다수 대 다수가, 일체 확인 안 돼. 편사음 자체가, 행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평양에서도 날파람은 다수 대 다수로 할 때, 그러니까 맨몸 대 맨몸으로 다수 대 다수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원이 있잖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앞에 이제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약을 올리는 거지. 근데 나이 어린 이제 청소년들이 먼저 붙는 거지. 근데 앞에 나서가지고 담배를 피는 척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약을 올린다 이거야. 저쪽에서도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붙는데, 이쪽 찐에 있는,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가 딱 이렇게 숙인다 이거야. 그러면 등판을 뒤에 있던 사람이 딱 밟고 뛰어가지고 저쪽에다가 박치기로 들이받아버리든지 발길질을 했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평양에서도 날파람 관련해서 이 다수 대 다수로 했다는 이 정언, 그리고 교차 정언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록도 있고. 자, 그러면 개성에서 했던 수박은 어떠냐? 1대1로 했다. 이거 기록이야, 막 넘치지. 자, 그 다음 1대1로 했다. 정언도 있지. 자, 그런데 다수 대 다수로 했던 것이 개성 지역에서는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기록이나 이 구체적인 정언이. 뭐 고려 때 하면은 너무 시계가 또 올라가잖아. 뭐 오병수 바퀴 한데 그런 얘기 빼고. 그런데 충청도 지역에서, 지역은 개성이 아니고 충청도지만 수박으로 이 다수 대 다수를 했다는 이 정언이 있습니다. 정언이 또 기록이기도 하지. 그거를 보면 이분이 신규식 선생입니다. 신규식 선생은 그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임시정부가 설립되는데 크게 기여하신 분이죠. 이 독립운동가이신데, 이분이 1880, 충청도에서 했던 그러니까 개성에서 수박을 1대1로 한 것은 확인이 되는데, 개성에서 다수 대 다수로 수박으로 편성했다. 이거는 기록이나 구체적인 정언이 지금 확인이 안 되거든. 그런데 충청도에서 이 수박으로 이 편사함을 했다는 기록, 이 정언이 있는 거예요. 이 정언은 신규식 선생이 지금 하셨거든. 언제? 1914년에 했습니다. 신규식 이분이 1880년 출생이에요. 그렇게 하고, 뭐, 잘 알겠지만, 이분이,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입니다. 이거, 무관 출신이에요. 1900년도에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해가지고 육군 보병으로 이렇게 근무하면 육군 참여까지 지내다가 1907년에 이제 일제가 우리 그 군을 해산을 시키잖아요. 1907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쫓겨나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군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 해에 중국 신해혁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중국 신해혁명이 중국 청나라를 무너뜨린 거잖아. 이제 거기에 신해혁명에 직접 참여하셨어. 그리고 1912년에 동제사라 해가지고 이거 이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했는데 그리고 1914년에 이거를 발표하신 것 같아요. 이 한국혼이라는 겁니다. 한국혼이라는 이게 보면 예관 신규식 유고라 되어 있어. 그러니까 신규식 선생이 돌아가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게 발행인이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그래 신규식 선생이 돌아가시고 한참 있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거기에 이 신규식 선생 유고를 실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좀 지워야 되겠다. 이게 이제 지우면 또 써야 되는데, 자, 한성에 뭐가 있느냐? 곤봉전. 서울에 뭐가 있느냐? 곤봉전이 있다. 이래서 곤봉전에 이제 막대기 있잖아. 몽둥이 들고 전투를 한다. 곤봉전 있다. 서울에. 한성의 곤봉전. 그 다음에 평양의 석괴전. 석은 돌석자고 이 괴는 이제 흙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돌만 던져 싸운 게 아니라 흙덩어리도 들고 그리고 편싸움을 한 거예요. 편싸움 평양에서. 한성 서울에서 곤봉 그래 곤봉을 들고 편싸움을 한 거예요. 지금 편싸움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신규 선생도 평양에서는 석괴전 돌과 흙덩어리를 들고 편싸움을 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도 호중이라고 하는데 호중은 충청남북도 전체를 호중이라고 한다네. 그래 충청도에서 수박전을 했다. 수박전. 이거는 전투할 때 전자입니다. 그래 수박으로 전투를 했다. 이거 편싸움 얘기하는 거예요. 충청도에서 언제까지 1900 지금 정확한 연도가 이게 신규수 선생 이게 1914년 한국콘 이게 1914년에 발표를 하신 걸로 내가 알거든. 그 동제사 이제 조직하고 이제 그걸 할 때 그러면 1914년에 신규식 선생이 이 충청도에서 수박전을 했다. 이 수박은 편싸움 얘기요. 수박 대 수박으로 다수 대 다수가 수박으로 편싸움했다. 이 얘기요. 언제 신규식 선생이 얘기를 하셨냐면 1914년인데 그 2년 전에 1912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석전을 금지했습니다. 그게 무슨 경찰 무슨 규칙 이래가지고 석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줄다리기도 그때 금지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지가 돼서 그런데 신규식 선생이 1914년에 발표를 하면서 한성, 서울에서 했던 곤봉전, 평양에서 했던 석괴전, 그리고 충청도에서 했던 이 편싸움으로서 이 수박전, 그리고 이것 외에, 실험, 그 다음에 민속 유의이긴 하지만 실험, 그 다음에 높이 뛰어넘기, 그 다음에 줄다리기 같은 이런 게 우리 민족의 어떤, 이런 어떤, 기상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금지를 했다 이거야.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꺼려하는 자들에 의해서 전체 일체가 금지당했다. 1914년에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 확인해 보면 1912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석전 금지했고 그다음 줄다리기 금지한 거 확인되거든. 그때 이제 일체가 금지됐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서울에서 곤봉전 몽둥이를 들고 편싸움을 했다. 언제까지? 1912년까지는 했다고 봐야 돼. 그 다음 평양에서 석괴전 돌과 흙덩어리 들고 편싸움을 했다. 평양에서. 언제까지? 1912년까지는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 수박으로 그러니까 다수 대 다수가 편싸움을 했다. 언제? 1912년까지는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신규식 선생이 정언이니까. 그리고 지금 뭡니까 오류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 당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박이라는 거는 용어는 그래. 용어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적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고의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이 의미를 다르게 쓸 수도 있어. 그런데 태권도부터 해가지고 이 어떤 종목들, 무예 종목들 역사를 소급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록에 수박이 나오니까 수박을 일반 명사로 만들어야만이 이거를 역사를 연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박이 고유적인 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하고 비교 검증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일반 명사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그게 택견 쪽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거든. 일반 명사처럼 얘기할 때도 있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 수박을 고려 때 택견이라고 했다. 고려 때 한글이 있었냐? 택견이 한글이었다. 자, 그래 내가 뭐 이 얘기는 내가 입이 아프니까 내가 그만하고 그래서 이 신규식 선생이 1912년까지 충청도에서 수박으로 전투를 했다, 편싸움을 했다, 이제 이 얘기를 증언하신 거거든. 그런데 이게 일반 명사로 맨손 격투를 했구나, 뭐 이렇게 그거는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맨손 격투다 이러면은 이게 편싸움이 될 수가 없어. 맨손 격투가 뭐지? 구체적인 동작이나 기술이 있어야지 사람이 고유적으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권도 압착이면 태권도 압착이라는 고유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도에서 업어치기면 어깨 잡고 그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격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맨손 격투를 했다, 뭐 그럴듯하지만 그지?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 편싸움을 우리가 했는데, 편싸움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로 편싸움을 할 수도 있고 몽둥이 들고 편싸움을 할 수도 있고 맨손으로 편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맨손으로 했던 것을 볼 때 서울에서 했던 택견은 1대1로는 했는데 편싸움은 행해진 적이 없어. 자, 첫 번째, 평양에서 했던 날파람은 1대1로도 하고 다수 대 다수 편싸움으로도 했습니다. 자, 개성에서 했던 수박은 1대1로 했지. 그런데 개성에서 편싸움을 했다, 이거는 기록이나 정언이 확인 안 되는데, 그 대한제국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규식 선생 어떤 유고로 확인되는 것은 충청도에서 1912년까지 일제가 금지하기 전까지 수박으로 다수 대 다수 편싸움을 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개성은 아니지만 여기에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도 되겠지. 왜? 신규식 선생님 말씀이니까, 정언이니까. 그 당시 대한제국 무관 출신이에요. 무관 출신. 대한민국 대한제국 육군 뭐지? 아이고 씨. 육군 무관학교 출신이고 육군 보병으로서 참여까지 지내다가 일제가 군대 해산하고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 신해혁명에도 참여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신규식 선생 얘기로는 서울에서는 곤봉전으로 편싸움을 했다. 택견으로 편싸움했다, 이 얘기 없어. 그 다음 평양에서는 석계전으로 편싸움했다. 뭐 날파랑으로 편싸움했다 얘기는 없지만 다른 어떤 기록이나 정언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아쉽긴 하지만 개성이 아니고 충청도지만 편싸움을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자,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되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시기가 이렇게 지나면서 가지를 칩니다. 형태가 달라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식이 달라지든지 해서 가지를 쳐. 그런데 서울에서 했던 택견이 1대1로 했다. 이거는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편싸움이라는 그래 다른 형태,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못한 거예요. 발전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서울 지역에 했던 거는. 자, 그런데 평양에서는 날파람 1대1로 하다가 다수 대 다수, 또는 다수 대 다수가 먼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1대1 이제 호신으로 하는 게 또 이게 이어졌다. 가지를 쳤다. 개성에서 했던 수박도 일제 강점기 때까지 1대1로 했던 거는 확인이 돼. 자꾸 한 어른들 을 봐도. 그리고 충청도에서 이 수박으로 다수 대 다수 편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이 된다.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실험은 어떠냐?
지역은 함경남도 함흥입니다. 함흥. 종목은 실험이다. 그럼 좋다 한번 보자. 실험이다. 1대1로 실험했지. 이게 얘기할 필요 없지. 자, 근데 1930년에 함경남도 함흥에서 촬영된 동영상이 있잖아. 동영상이 확인이 되잖아. 거기에 삿바나 끈을 잡지 않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민둥실험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게 넘어뜨리기라는 타격을 하는 게 넘어뜨리기 위주니까 실험이라고 이렇게 보고, 실험에 포함된다 보고, 그 수학교 학생들하고 이쪽 수학교 학생들하고 편싸움 하잖아. 그 동영상이 지금 저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실험도 1대1로 했고, 삿바나 끈을 잡고 편싸움한 것은 확인되지 않지만, 삿바나 끈 없이 편싸움한 것은 1930년 그 동영상, 그건 부정할 수 없지. 실험으로 다수 대 다수가 편싸움한 게 이게 확인이 되는 거야. 가지를 친다고.